너무 학교에서 대충 나가는 거 아니니? 아니, 제대로 해주는데. 그래요? 네. 와, 난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 개념 원리의 87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제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위치 관계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쌤이 얘기했듯이 접할 때가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단어는 원에 접하는 직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상황은 이런 거야.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원과 스치듯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지나갈 때 우리는 여기를 접점이라고 하고요. 그 직선을 접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이렇게 접한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항상 해야 될 것은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을 긋는 겁니다. 무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니? 수직이다라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뭐겠어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큰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울기가 이미 정보로 주어졌을 때, 뭐 기울기가 3이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기울기 말고 원 위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다른 걸로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요거 괜찮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 밖의 점에서, 이거는 접점이 아니에요. 원 밖의 점에서 접점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접점이 아닌 경우인데 이거는 공식으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 룰을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내용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다면 이렇게 구한다 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은 조금 불안전한 게요. 불안전한 게 요럴 때만 쓸 수 있어. 요럴 때가 언제냐면 잘 메모해 두셔야 돼. 중심의 좌표가 0,0 원점에 있을 때 아래쪽에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접하고 기울기 정보가 주어져 있죠. 기울기가 m이라고 있으면 아래쪽처럼 구할 수 있다. 가만히 보니까 뭘 이용해서 구했냐면 그냥 식만 볼게요. y는 mx, 요거는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x의 개수로 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만큼이 y 절편인데 원의 반지름과 주어진 기울기로 다 구성을 할 수 있대.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된대. 그리고 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지? 요거는 간단하게 옆에 그려 놓을게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 m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는 요게 만약에 기울기 m자리 위쪽에서 접하고 있다 그러면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녀석이지만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접선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접점 정보가 두 개가 있는 거 또는 접선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의 접선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요거를 도출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 그림 이용하겠습니다. 기울기가 m짜리라고 주어져 있고요. 지금 동그라미 칠게요. m은 고정된 녀석인데 얘를 지금 뭔지 모르는 값이야. 요거 물음표야. 요거 찾아야 되거든. 그치, 괜찮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위치 관계로 했던 것 중에 접할 때, 즉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접하고 있으니까 반지름 R이야. 요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방금 뭐 했어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었을 때 수직이다. 그게 접하고 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같다. 요게 아까 세 번째 얘기하려던 거기에 또 등장합니다.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 0,0에서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은 뭔지 몰라서 미지수로 둘 건데 거리를 재기 위해서 직선의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는 0 까지 거리 d. 이거는 공식이죠, 그죠?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분모는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의 루트. 분자는 절대값 처리하고 빵빵 넣어서 n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와 같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 r과 같다. 오, 그래서 절대값 n은 분모를 곱하면 되니까 r 곱하기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n은 절대값만 풀어주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로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궁금했던 y 절편 n을 찾은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y는 기울기 m x 그리고 y 절편 n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 접선 두 개 그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도출이 돼요. 근데 요거 외우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거든. 기울기 mx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뒤에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반지름 더 써야 되고 루트 안에 기울기 제곱 플러스 1도 넣어야 되니까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돌아올게요. 원과 접선이 있을 때 먼저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이 개념을 계속 쓰는 겁니다. 알겠죠? 공식 못 외워서 못 풀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 넘어갈게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보기 한 번만 더 문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고 중심의 좌표가 0,0 반지름의 길이는 3이죠. 여기서 기울기 2짜리인 접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여기도 있겠지만 이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뭐 오른쪽 거 해볼게요. 접점으로 보조선 수선의 발 반지름의 길이 3이랑 같다. 그럼 문제가 기울기가 2짜리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직선은 y는 2x 더하기 y절편 뭔지 몰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식에다가 막 때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공식 도출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0,0에서 직선 2x-y 플러스 b까지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5분의 절대값 빵빵 b. 요게 반지름의 길이 3과 같다. 그래서 절대값 b가 3루트 5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까지 한 방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여기다가 갈아 끼우면 되겠다. 끝이에요. 이렇게.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접점 정보가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체크해 놓을 거는 원이 어떤 어이구야 왜 이렇게 넘어가지? 원이 어떤 원이냐라는 겁니다. 요거도 불완전합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구한대. 자, 모양은 나중에 외울 수 있게 쌤이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뒤쪽에 증명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공간 많으니까 여기다가 증명하겠습니다. 원 하나 그릴게요. 요거 증명 과정이 문제에 나올 때도 많더라고요.
어떤 정보를 이용하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빈칸 채우기로도 나오는 문제니까. 자, 중심이 원점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가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r, 여기가 r, 여기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제 접선을 긋기 시작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뭘 줬냐면 접점 정보를 줬습니다. 접점 x1, y1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 x1, y1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조금 이따 활용이 좀 필요해서 여기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를 가지고 이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접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생긴 L이라고 할게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도출하겠다는 얘기고, 방식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수직 요거를 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수직이라는 걸 활용을 할 건데 원점에서 접점인 x1, y1을 연결한 요 빨간색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되죠. 0,0에서 x1, y1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L이라는 녀석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직이니까 그렇지, 역수에 마이너스 준 거.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기울기 찾았죠? 지나는 점 있죠? 세울 수 있겠죠?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면 직선의 방정식 유형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y는 기울기부터 마이너스 y1분의 x1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세팅하면 되겠죠?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자, x1번, y1번 이렇게 번호 붙은 거는 구체적인 값입니다. 뭐 1, 2, 2,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공식은 아니겠지. 뭐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치?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변에 y1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요거 좀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양변에 y1을 곱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y1 곱하기 y는 빼기 x1 x 빼기 x1 더하기 y1이 두 번 곱해진 거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을 등호 2항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에요. 와, 그럼 뭔가 정돈된 느낌이긴 합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단계야.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을 보는데 아까 원 그렸던 대로 돌아와 보면 접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x1, y1이 얘는 접점이다 보니 원 위의 점이기도 하거든요. 원 위의 점은 원의 방정식이 참이 되는 x값, y값들이지. 그러니까 원 위의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1, y1을 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을 만족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아까 도출해 놓았던 마지막 요 부분이 뭘로 바뀌면 돼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원의 반지름 r 제곱으로 바뀌면 되겠다. 요렇게. 따라서 결론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지? 그러면 봐봐, 이제 정리된 대로 여기로 가서 쌤이 여기 공식을 쓰려면 중심이 원점으로 되어 있는 원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닌 거는 안 돼. 공식이 적용 안 돼.
그래서 0,0인 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접점 정보가 주어졌어? 그러면 밑에처럼 구할 거야. 이렇게 구하면 돼 라는 거거든. 그러면 모양을 잘 봐봐. 요노마랑 요노마의 같은 부분은 우변에 있는 R제곱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맞죠? 대신에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공식을 외우기 위함이야. x제곱을 x 곱하기 x로 y제곱을 y 곱하기 y로 이제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접점을 그대로 x 하나에 y 하나에 밀어넣기만 하면 돼. 알겠지? 제곱을 두 개 곱으로 보고 그 둘 중 하나의 값들을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요. 그게 곧 중심이 원점이고 접점 정보가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챙겨놓으세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면 세 번째 원 밖의 점에서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그림만 그려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굳이 중심이 원점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고 보고 원 밖의 점 여기를 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입니다. 시우야? 원 밖의 점 P에서 시우야? 원 밖의 점 P에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두 개를 구해야 돼. 그래서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까 하던 그 얘기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긋기, 수직,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했던 대로 수직 정보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고요. 그 다음에 접하고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곧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메인 논리야. 제일 중요한 논리라고. 읽어볼게요.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한다. 방법 1. 접점의 좌표가 있을 때 접점이 P를 지남을 이용한다. 접점이 여기 있다. 이 좌표가 있으면 여기를 지난다. 뭐 이런 걸 이용한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고, 세 번째 판별식. 요거는 이제 미지수로 두란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y는 mx 플러스 뭐 n 이렇게 둔 다음에 원과 연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복잡한 유형. 이제 그렇게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연립해서 접하고 있으니까 교점은 하나, 중근을 가져야 돼. 판별식은 0이야. 이렇게 가자는 얘기인데 요거 예제 한번 풀어보러 갑시다. 넘겨볼게요. 자, 여기 89페이지에 보면은 기울기가 주어진 또는 원 위에 접점이 주어진 요거는 금방금방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여기는 방금 예제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봐봐. 지금 풀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지 말고 밑에 갑시다. 요거 210번은 중심이 원점에 있습니다. 그럼 계산이 좀 쉬워요. 그거 말고 221번을 해볼게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2,-1에서 주어진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좌표까지 한번 다 해볼까? 마이너스 1,2가 이거 마이너스 1, 2,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입니다. 루트 3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기 때문에 원이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1은 제 4사분면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 그려놓은데 접선의 방정식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은 두 개 그릴 수 있다 그랬죠.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울기 정보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 이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여러분들 편한 문자로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m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접선은 2,-1에서 그은 거니까 순서를 바꿔 얘기하면 그 직선은 2,-1을 지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지나는 점을 2,-1로 두자. 그래서 x 빼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을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한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y만 이항하면 되죠. 따라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가 뭐죠?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리면 수직이 될 거고 그게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1,2죠. 이거 적어놓고 갈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2니까 우리 방금 세팅해놨던 기울기가 m인 직선 요 접선이었죠. 그 접선에서 원의 중심 마이너스 1,2까지 거리가 루트 3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에 막 때려 넣으려고 하지 말고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중심이 원점일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또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외에는 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리를 D라고 해볼게요.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분모는 루트에 x계수 m제곱 y계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 이번에는 원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예요.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m y자리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왜? 뭐? 방금 뭘 하지 않았니? 아니야?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중심까지 거리인데 접하고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루트 3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 한 거 아니었나? 그래서 절대값하는 정리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요. 집중. 그 다음에 우변으로 루트, 분모에 있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곱해지겠죠. 그러면 루트 벗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절대값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값 제곱하면 알맹이 제곱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양변 제곱 9m 제곱 플러스 곱한 것의 2배 18m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3배의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3 그냥 약분할 거 그랬네요. 3 약분하고 시작합시다. 여기는 3 날라가고 3, 6,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 3m 제곱에 자 아니다 미안하다 우변에 m 제곱이 있죠. 그래서 2m 제곱에 괜찮아요? 6m 그 다음에 우변에서 1이 넘어올 거니까 3 빼기 1, 2 더하기 2는 0 요걸 만족하는 m값이 우리가 찾는 기울기다. 2로 나누면 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게 우리가 찾는 기울기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아까 그려놓은 그림에서 접선이 서로 다른 두 개니까 기울기도 서로 다른 두 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 녀석의 기울기가 m1번이고 요 녀석의 기울기가 m2번이면 우리가 도출해 놓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M1번과 M2번이겠죠. 기울기 두 개였으니까.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팅해놨던 M1번과 M2번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굳이 근을 구할 필요 있겠니? 아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1분의 3 두 근의 합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관계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그때 너무 급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뭐라고? 아니 쌤이 너무 급해가지고. 조급해 보이니? 네네네. 한 2주? 계약한 지 2주 정도 됐지? 네. 2주 만에 그 진도를 나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근데도 잘 가르친단 말이지. 어떤 선생님이니? 자, 여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라는 부분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기까지만 하자 일단. 여기 페이지 맨 위에 요거랑 비슷한 패턴을 가졌던 앞서서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요거 봐봐.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요거를 1번 직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요거는 일반적으로 다른 2번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왜? 뭔가 어수선한데?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직선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보고 싶어요. 무경아, 몇 개나 있어? 잘 봐. 1번 직선은 이렇게 생겼고 2번 직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할게요. 교점이 있다 그랬지, 그지? 여기가 교점이야. 여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가 있겠니? 무수히 많다. 그렇지, 무수히 많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 하나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유형이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번이든 2번이든 둘 중 하나를 K로 감싸서 항등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 들고 오고 더하기 상수 K를 사용해서 나머지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감싸주면 는 0이라고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게 물론 여기 나온 모든 직선을 대표하진 않습니다. 누구를 표현하지 못하냐면 여기 있는 지금 2번 직선 묶어놨으니까 2번 직선을 제외한 나머지 직선들을 다 표현하는 식이야. 그래서 보통은 2번 직선을 제외합니다. 맞죠?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나니? K로 감싸서 특정 정보가 있으면 집어넣어서 K 찾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다시 이 패턴을 잘 봐야 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식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직선 중에 어느 하나를 K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는 0을 세우면 여기 감싸져 있는 녀석 제외하고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 기억 있어? 왜 감싸요? 네. 그러면 예전 얘기를 다시 해야 되잖아. 자, 교점을 해줄게요. 자, 교점을 P, Q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P, Q는 1번도 지나가는 점이고 2번도 지나가는 점이지. 지나가는 점이니까 뭐가 만족돼요? AP 더하기 BQ 더하기 C가 0이라는 게 만족이 돼. 무슨 사람 맞니?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A 프라임 P, B 프라임 Q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 만족됩니다.
PQ가 그렇다고. 네. 그러면 감싸줬다 하더라도 여기 봐봐. PQ를 밀어 넣어보면 X자리에 P, Y자리에 Q를 밀어 넣어보면 여기가 AP 더하기 BQ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A'P, B'Q 더하기 C'이 되는 건데, 우리 방금 앞에서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요게 0이 성립하고 요게 0이 성립하는 P, Q였잖아. 여기가 됐니? 그러면 구조가 얘가 0이고 얘가 0이기 때문에 요거 상관없이 성립하죠. 네.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네. P, Q가 그렇다고. 네. 그럼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직선 하나와 다른 직선을 K로, 이 K로 감싸는 건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한테 있어도 돼. 상관없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얘는 항상 P, Q가 성립하는 항등식이야. P, Q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야?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교점이 P, Q였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다. 이해되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만약에 특정 정보 여기 뭐 1,2를 지난다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X자리에 1, Y자리에 2를 넣었을 때 특정한 K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직선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게 누구 직선이야? 요 직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다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그거를 식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K라는 상수로 감싸주는 거였습니다. 요거를 원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봐야 돼 이제. 자, 제목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답니다. 그거 둘 다 한번 표현해보자 예요. 얼른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동그라미 직선.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무슨 차이인지를 볼게요.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냥 쓰겠습니다. 봐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교점이 있도록 그려봤습니다. 해서 두 원의 교점은 여기와 여기예요. 두 원의 교점은 두 개네, 그지?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입니까? 유일하게 하나가 정해지죠.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유일하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건데 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건데. 여기가 되겠니? 오케이? 유일한 요거 하나를 어떻게 구할 건데. 그러면 원과 원이 만난다라는 얘기잖아. 만난다, 교점. 교점 찾기 우리 어떻게 해요? 교점 찾기 어떻게 하니?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교점 찾기 그동안 다 어떻게 했어? 연립했잖아. 같다고 놨잖아.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한다야. 그래서 왼쪽에 봐봐. 여기는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썼지만 뭐 표준형으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쌤이 여기 그냥 결론이 있지만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첫 번째 원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 두 번째 원이 있어요.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보세요. 교점이 있어야 직선을 연결하든지 하지, 그치? 그래서 교점을 구해보세요는 결국은 뭘 하는 거다? 연립하는 거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점 구하는 건 연립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연립 방정식을 막 풀 때 가장 하는 게 뭐예요? 미지수 줄이는 거잖아. 맞지? 미지수 줄이는 거잖아. 여기서 제일 불편한 게 제곱들이죠. 제곱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제곱 없애려면 x제곱 y제곱이 동일하니까 냅다 뺍니다. 이렇게 냅다 빼요. 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y제곱이 사라지고 a 빼기 a 프라임 x b 빼기 b 프라임 y
C 빼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되고 보니까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서 x와 y의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x의 개수가 0이든 y의 개수가 0이든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든 그려보면 다 직선으로 생기는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게 뭐겠니? 얘겠지. 그렇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원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했어요?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 의미 알았지? 빼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표시해 볼까요? 여기가 1번 원, 여기가 2번 원. 이거 식을 막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일 때 첫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는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 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요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요거는 이미 스포가 되어 있어서 쌤이 새로 그릴게요. 조금 전처럼 원이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고 있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군데서 만나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요? 원. 일단 두 개는 있지. 두 개가 있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두 원은 이미 원래 원이었으니까 두 개가 확보돼 있어요. 두 개 말고 더 있니?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긴 원도 있겠죠. 그쵸? 세 개밖에 없겠어? 6개.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고 또는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어때? 졸라게 많은 거야. 그치? 엄청 많다. 무수히 많답니다. 그럼 아까 느낌이랑 비슷하죠. 여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진짜 많아. 무수히 많아. 그런 것처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도 무수히 많습니다. 돌아가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다.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원들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 그래서 식 하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 하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P, Q 교점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가 M, N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P, Q를 넣어도 성립하고 M, N을 넣어도 성립합니다. 뭐가? 는 0이 성립한다고요. 다시 볼게요. 요노마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라면 교점의 좌표인 P, Q 넣어도 성립하고 x자리에 m, y자리에 n 넣어도 성립하는 그런 식이라고요. 같은 내용으로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b'y, c'은 0이다.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다 그러면 얘도 P, Q를 넣어도 성립하고 M, N을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교점이었으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식 하나로 표현했듯이 얘도 똑같이 가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요 놈이 1번식이고 요 놈이 2번식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1번식 더하기 상수 k를 써서 2번식을 넣어서 는 0이라고 세우면 이게 P, Q를 넣었을 때 첫 번째가 0이고 두
두 번째도 0이고 교점 m, n을 넣었을 때도 첫 번째가 0이고 두 번째도 0이니까 k 값이랑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지금 정리해놓은 1번 더하기 2번 k 곱해놓은 거는 0, 이 식이 위에서 얘기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대표하는 식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수 k로 감싸준다.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모양을 잠깐만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하나 감쌌고 k라는 걸 들고 와서 다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감싸서 는 0이라고 세우면 뭐라고요?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대표하는 식이야. 근데 아까 우리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때 생각해봐. 어떻게 했었죠? 뺐었지. 뺐었잖아. k가 얼마면 빼기가 되니? k가 마이너스 1이면 빼기가 되죠. 그럼 생각해봐.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요거랑 상쇄가 되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항이 없어지면 이거 원이라고 할 수 있어? 안 되지. 우리 원의 방정식 도출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항이 x제곱이랑 y제곱이었거든. 그러니까 상수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앞에 있는 원의 방정식의 x제곱 y제곱 뒤에 있는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x1차 y1차라서 직선의 방정식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원을 찾으려면 여기 상수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다. 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위에 정리한 거 볼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k라는 상수를 이용해서 감싸주면 항등식이 되면서 요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 물론 여기 들어있는 요 원 제외하고 원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라고요.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겠다. 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져서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k로 감싸주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뭘 구하게 되는 거야? 1번에 있는 직선을 구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리.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있을 때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k로 감싸주면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라고 하면 k를 마이너스 1로 박아놓으면 된다고. 요겁니다. 오케이? 그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예제 한번 풀어보자. 요거 하나만 더 메모하고 갈게요. 여기 1번 내용이 아까 여기 그림 옆에다가 할게. 두 원의 교점은 두 개였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불러요. 현. 그런데 요 선부는요, 선생님 색깔을 좀 다르게 가볼게. 요 현이라는 선부는 이쪽의 원에 대한 현이기도 하고 이쪽 원의 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양쪽이 다 쓰이는 현이야.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요 녀석을 왼쪽의 원에도 현이고 오른쪽의 원에도 현으로 작용되는 녀석이라 이 놈을 공통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유형이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예제 한번 풀어보자. 밑에 거 한번 해볼까요? 하나만 해볼까? 218번 보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동그라미 칠게요. 직선이. 그러면 아까 K로 감싸주는데 K를 마이너스 1로 박아놓으면 된다고 했거든. 그 의미가 결국은 뭐야? 원에서 원을 빼는 거였습니다. 냅다 빼면 돼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돼요. 빼겠습니다.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뺄게요. 그러면 요게 똑같으니까 사라지겠죠? 앞에서 뒤로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ky 마이너스 2y니까 한 번에 묶을게요. k 플러스 2y. 그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4에서 4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구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y는 3x 플러스 4와 수직이다. 와, 이 정도 또 나왔네요. 그죠?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녀석, 비교할 녀석의 기울기가 3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여야 해요?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해. 이제 다 왔다. 그지?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려면 자, 이건 암산할게요. y는으로 정리했을 때 x의 개수가 기울기거든. 그게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2 요 녀석이에요. 그죠? 그놈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하러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으로 갈게요. k 얼마야? 그럼 이거 얼마? 4. 4 맞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까요?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메모할게요. 교점을 지나는데 원을 찾으래요. 그런데 정보 하나가 더 있어요. 원점을 지난대. 이런 얘기야. 상황을 잠깐 보면은 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원점을 지난대요. 그래서 선생님 적당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있는데 요 녀석이 마침 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순서상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일반형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첫 번째 식에서 우변에 반지름 제곱 5가 이렇게 넘어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식은 딱 넘어와 있네요. 그래서 묶어줍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라는 식 하나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상수 k를 이용해서 항등식을 세우는 거죠. 두 번째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3x 빼기 y 빼기 4는 전체는 0 이렇게 세워주면 아직까지는 원점 지나는 원 말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다 표시한 거야. 그런데 0,0을 지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원이 하나로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0 놓고 y에 0 놓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k가 0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찾는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야.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에다가 더하기 k가 마이너스 4분의 5였고요. 그 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3x 빼기 y 빼기 4가 들어있고 는 0이었어요. 이게 무슨 원의 방정식이야 했더니 이거 정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분수의 분모 4 이게 좀 거슬리니까 양변에 4를 곱하겠습니다. 4x제곱 4y제곱 빼기 20 그러면 마이너스 5가 정리가 되겠죠. 한 번만 더 적을게요. 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쇄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5x가 4x제곱 마이너스 5x제곱이 4x제곱이랑 더해지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x부터 쓸게요. 더하기 15x, y 쓸게요. 더하기 5y. 상수항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는 0.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조금 불편하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5y는 0. 이렇게 마무리. 해서 여기서 중심의 좌표를 찾고 싶다, 반지름 알고 싶다 이러면 표준형으로 고치면 되겠죠. 오케이? 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공통 현의 길이는 221번으로 가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두 원의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원이 어떤데 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심 찾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절반의 제곱, 상수항은 나중에 절반의 제곱 하면 1, 4 빼기 1 빼기 4 더하기 1, 4. 그러면 4 넘어가서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절반의 제곱, y는 없으니까 y제곱. 그러면 상수항은 9 빼기 9 빼기 4 넘어가면 4, 2의 제곱.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았네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위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두 개가 있고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이 만나고 있어야겠죠.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교점이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점을 연결한 여기가 공통현입니다. 이 길이를 구하래요. 그래서 되겠죠? 자, 그럼 다 왔다. 첫 번째, 우리 뭘 하냐?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부터 L이라고 하고 구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기로 했습니다. K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기로 했고, 그래서 앞에서 뒤로 빼거나 뒤에서 앞으로 빼도 됩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앞에서 뒤로 빼볼게요.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1 빼기 5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4로 나눌게요. X 빼기 Y 빼기 1은 0. 이렇게 된다. 그러면 Y는 X-1이니까 기울기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어요. 여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으로 가봅시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괜찮습니다. 둘의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오른쪽 원의 중심이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교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는 반지름의 길이 아까 얼마였냐면 2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 배울 때 선생님이 정리해뒀던 내용인데,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 현이 수직 2등분 된다. 되겠죠? 수직 2등분 된다. 그러면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뭘 하면 돼요? 요거 반쪽짜리 길이 구해서 2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반쪽짜리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거의 다 왔어요.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L 방정식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원, 둘 다 뭐 오른쪽 원이라고 할게요. 얘가 중심이 3,0에 있으니까 우리 조금 전에 구했던 공통현의 방정식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부터 3,0까지의 거리를 재면 되겠죠. 거기를 D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D라고 한다 그러면 거리 D는 점과 직선 사이 공식, 거리 공식 또 등장. 루트 2 X제곱 계수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 분자는 절대값 뭘 넣어요? 3,0을 넣어요. 3 빼기 0 빼기 1. 그래서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삼각형만 따로 떼와 볼까요?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2였고요. 방금 구한 D가
루트 2였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여기 길이는 얼마인가요? 루트 2겠죠, 그죠? 얘가 루트 2면 우리가 찾는 공통현의 길이는 그것의 2배가 되겠네. 따라서 2배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중요한 거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걸 직선으로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수 있다 이거였어요. 자, 하나 넘겨볼까? 3분만 쉬었다 합시다.